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9월 7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55%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27% 하락 중에 있고요, S&P 500 지수는 0.72% 하락 중에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프랑스만 좀 많이 밀렸고요, 독일은 그렇게 독일, 영국은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좀 키우다가 종가 부근으로 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인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얼마나 좀 올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잘 가다가 어제, 종가 부근에서 좀 확 미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겠죠. 그래도, 지금 미증시 흐름을 좀 봤었을 때, 마감 상황은,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개파락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테마주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니까, 일단 테마성 뛰는 종목들, 이 짧게만 좀 많이 노리라고 말씀 좀 드리잖아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하루 이틀 정도 시세 좀 보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은 들고 있는 게, 좀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제, FOMC도 있고, FOMC 이후에, 일단 우리나라 이제 긴 연휴, 추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긴 시간 동안에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뉴스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인데 사우디에서 계속 이제 감산을 연장하면서 이제 90불대에서 100불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그렇게 해서 좀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하루에 100만 배럴 감산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러시아도 30만 배럴씩 수출 감축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예요. 지금 WTI는 80불대 후반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가 전일 한번 좀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지수가 빠질 때는 오히려 좀 요런 테마가 상승이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있습니다. 일단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다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역배열이었던 자리에서 띄우니까 좀 밀어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흥구석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런 저항대 자리는 지지하고 올라갔거든요. 시총이 좀 제일 낮습니다. 800억 정도긴 한데 이런 테마는 별로 저도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도 노려볼 때는 한 번 더 매매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시총이 다 비슷비슷해요. 1300억 그리고 1100억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른다면 흥구석유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로봇 사업 확장하는 삼성. 이번엔 이스라엘 스타트업 추가 투자한다. 로봇의 진심인 것 같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좀 M&A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생산함에 있어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생산 분야에서 로봇이 빠질 수가 없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주들도 며칠 좀 상승이 좀 나왔다가 조정 나와도 다시 올라가고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로봇 쪽 관련주들이 어제도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시세 주는 모습이었는데 시간 외로는 또 SPG라든지 SBTech 이제 감속기 부품 쪽이거든요. 이쪽이 좀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로 이제 로봇주 상승은 퍼스트 티라이트까지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은 SPG도 이런 박스권 자리 이제 돌파 후에 지금 잘 버텨주는 모습. 제가 이제 박스권 매매했었을 때 이런 벗어나는 구간 관심을 좀 가지면 좋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거든요. 1100억 아직도 줄어든 게 1100억이니까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시간 외로도 SPG는 한 6%, 6.8% 정도
상승이 좀 나왔네요. 그리고 퍼스텍 역시나 6% 정도 올랐는데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얼마나 나올지 저는 좀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구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당장의 매매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 얼마나 들어올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티라이텍은 조금 이거는 끼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시총이 또 500억 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눌림목 자리는 오긴 했었는데 뭐 거래 대금도 좀 적당히 나왔고 그래서 노려볼만 한데 시총이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SBB테크 역시나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해 주면서 흐름이 좋죠.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어주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 없이 조정 시간 외로 좀 올라간 것 때문에 좀 걸리긴 한데 SBB테크는 그래도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개장하고 나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많이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SPG랑 SBB테크는 한번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20만원 가자. 삼성과 이 종목 악재 털고 달린다는데, 그래서 삼성 SDS가,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오버행도, 물량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됐고, 클라우드 산업 분야는, 뭐, 미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제 가장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S가 이제 앱노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특수로 또 클라우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앱노 이외에 이제 다른 5조 원의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앱노 이외에 다른 기업들의 인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앱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뭐 당연히 좀 SDI가 삼성 SDS 제가 이거 수정해 놓겠습니다. 삼성 SDS 그리고 솔트룩스 솔트룩스 일단 자회사를 이제 삼성 계열사에서 좀 지분 참여한 것 때문에 이제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요. 그래서 앱노도 지금 최근에 흐름 좋고 전고점 자리는 넘지 못했는데 요거 한번 좀 뚫어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트룩스 어제 좀 고점 찍고 확 밀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로버 하이퍼 크로버 나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좀 공개되면서 좀 밀린 게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아직은 뭐 추세가 또 살아있다. 쌍봉이라서 요게 이제 다시 고점 뚫어주면은 뭐 다행인데 요게 다시 밀려서 이제 21선 자리라든지 지금 뭐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한 4만원 정도도 지지선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지지가 지금 돼야 됩니다. 지지 안 되면은 쌍봉 맞고 쭉 밀리는 패턴인데 여기서 다시 올려주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세 종목 삼성 SDS 그리고 솔트룩스 그리고 앱노 삼성 SDS는 이제 상한가의 신고가 그래서 좀 돌파 나와주고 있고 수급상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빈살만 금고지기 한국 온다. 뭐 이거 계속 기사 올려드렸는데 시세가 좀 잘 안 나왔어요. 뭐 6일날 이제 오는 걸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디 방문하냐 했더니 삼성 현대 건설기계 여기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굴삭기나 이런 건설 장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의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쪽 한번 들러서 뭐 장비나 이런 거 좀 체크하겠죠. 근데 이제 현대 건설기계랑 똑같이 비슷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게 HD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 글로벌 히림 코론 글로벌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는 거고 요 두 개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실적은 좀 양호하게 나오는데 지금 미국 관련 미국의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점 요건 이제 연초에 많이 반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시세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전일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비슷해요. 둘이 차트가. 근데 21선 자리 꺾이고 나서 이제 61선 자리까지 깨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구간 가격적으로는
한 9,000원대긴 한데 어쨌든 10,000원은 지지해줘야 돼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한 65,000원, 이 정도는 지지해주고 다시 8만원 쭉 올라가야지만 상승 추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패턴상으로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시세 나올지 보시고, 지금 테마성으로 볼 거면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히림, 그리고 코론글로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히림이 대장주예요. 그리고 어제 거래대금도 좀 터지면서 윗골이 고점 뚫고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히림, 코론글로벌, 저는 이제 한미글로벌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대장주 역할은 히림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무부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1.3조 원 추가 지원 나오나. 그래서 토니 블랭컨 미국 국무장관이 키우를 깜짝 방문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10억 달러 추가 지원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430억 넘는 규모의 군사 지원 한다. 재정 지원한 군사와 재정 지원 약속한 상태다. 그래서 방산주 쪽은 일단 폴란드 쪽에는 계속 꾸준하게 납품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방산주 쪽이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도 좀 시세가 나왔고요. 테마성으로 좀 보기엔 좀 시총이 무겁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체크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 우주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세가 나온 거는 일단 현대로템, 일단 21선 자리 좀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1선 자리 부근 돌파 좀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요런 자리들이 좀 좋긴 해요. 61선 자리와 21선 사이 자리, 요런 자리에서 이제 뚫고 올라갔었을 때 추세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를 일단 주로 좀 보는 편입니다. LIG 넥스원도 시세가 좀 나왔고요. 거래대금 좀 증가하면서 이렇게 좀 저항대 자리 9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자리를 좀 뚫어줄지,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 우주까지 거래대금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도 좀 괜찮아요. 10만원대 자리 잘 지지받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또 올라갈지, 요건 이제 수급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꾸준하게 기관이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기관이 매수 들어왔고, 현대로템은 역시나 또 기관 매수 또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수출이 꾸준하게 좀 잘 나와서 매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지라인 확인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다시 한번 정고점이라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 네 종목 중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이 두 종목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해서 미국장이 우리나라 시작이 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음봉으로 떨어지더라도 시작하더라도 다시 한번 종가상으로 하락 마감해도 양봉으로 마감하면은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수급상황 좀 체크해 보면서 양봉으로 전환될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보다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니까 그런 쪽을 좀 보면서 매매하시면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